이번 주 출발 잘하셨어요. 이제 저녁에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이 개별주 모멘텀이라는 장세에선 하루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여의도 클래스의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섹터 코너입니다. 자, 샵 0988로 오늘 마음에 드는 출연자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정보와 논원톡 관련한 소통 방법 전해드릴게요.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오늘 핫한 이것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개할게요. 네, MLB, 빌보드, 아카데미, 이번엔 뉴욕 증시. 우리나라가 아닌 그 다른 나라로 전학 가는 게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핫 이슈라고 합니다. 예. 바로 쿠팡 얘기인데요. 네, 쿠팡이 강력한 테마의 시발점이 돼서 오늘은 그 보라색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의 그 바통이 아주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 종목이 굉장히 핫했죠. 네, 그럼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걸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뭐 오늘 사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창투사가 강했고 했기 때문에 창투사를 주제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시행을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미 증시 상장이 모든 테마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블랙홀 테마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아마 무방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는 마켓컬리 관련주가 물론 핫한 움직임을 볼 걸로 예상이 됐지만 그것보다 미증시 관련 상장 이 모멘텀이 한 주를 강하게 이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뭐 쿠팡이 강력한 테마를 시작이 됐죠. 쿠팡의 미 증시 상장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동방 3연상 같습니다. 3연상. 그리고 쿠팡 테마의 강한 상승이 나온 게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은 뭐 주가의 조정 후에 다시 급등도 나오고 하는 흐름을 다시 보이다가 오늘 뭐 물류주를 비롯해서 골판지주들 뭐 같이 뭐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놓고 보실 때 쿠팡 테마라는 거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뭐 이분들 물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2014년 이후에 미 증시 상장이 된 국외 기업이죠. 미 국외 기업 중에서는 중국 알리바바 이후에는 뭐 외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쉽게 꺼지는 테마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희는 시장에 시세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쿠팡 테마가 유효한가 아닌가는 시장에 물어보는 게 가장 맞는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다시 또 재점화될 수 있는 흐름을 보시고 일단은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쿠팡 열풍 때문에 이미 금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현재 마켓컬리 기업가치 뭐 저는 뭐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뭐 마켓컬리 뭐 이용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특화된 상품으로 마켓컬리만의 특화된 상품이 뭐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1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켓컬리 저희가 미증시 상장 기대감 그래서 마켓컬리 시급률 납품하는 흥국 F&B 또 상한가를 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도 물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유정란을 납품하고 있는 KC피드 이 종목 오늘까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연상 갔고요. 지분 2.4%를 갖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말 그대로 관련주들의 어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놓고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쿠팡 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대감 항상 기대감이 유효한 거거든요.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가장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요. 뉴스가 나오고서는 또 물론 이제 후에도 상승가 나올 수 있지만은 항상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피 100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대감 그 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코스피 100에 편입되고 나서는 실제로 차익 매물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대감이 중요한데 제가 아마 쿠팡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저희 고급 뭐 예를 들어서 찌라시라든지 고급 정보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뉴스 저희가 대응하셔도 충분하시다. 그것만 해도 고급 정보다 말씀드렸는데 쿠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 플로우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도 주가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마켓컬리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사라지는 흐름이 아니라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뉴스 플로우에서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주가 상승치에 말 그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정시마다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은 여전히 사실 좋아 보이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시장의 핫 이슈는 마켓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켓컬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 증시 상장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미 증시 상장 자체가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뭐 오늘 창투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급등이 나왔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그게 저희가 놓고 보면 이럽니다. 결국 창투사들의 혹시 하는 기대감이죠. 과거에 저희가 보면 뭐 코로나 관련주들 창투사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뉴스로 뭐 주가들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그 뉴스로 또 급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투사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뭐 그 매기가 창투사들에까지 그 매기가 퍼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미 그런 징조는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기상어죠, 아기상어. 제가 이거 정확히 아기상어인지 알고 있습니다. 뭐 핑크퐁인가요?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죠.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설 재부각으로 이미 삼성출판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뭐 투자 회사들까지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창투사들에게까지 그 매기가 퍼지면서 오늘 창투사들의 어떤 대성 창투의 상한가를 비롯해서 창투사들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중요한 게 개별주 내에서도 여러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급등주들 여러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놓고 보자면 지금 영업 적자가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면 저희가 사실은 뭐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지표를 사실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과연 그런 재무제표를 저희가 보시고 물론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자하실 때는 그 회사 요새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HTS 보시고요. 네. 그거 보시면 뭐 이 회사가 영업이익 지난 적어도 3년 4년 동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고 있는지 적어도 그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테마주든 개별주든 투자하신다면 지금 이 장은 사실 너무 좋은 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트렌드에 순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쉽게 컷을 테마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장에 물어봐야 된다. 지금 이커머스발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 체감하실 겁니다. 쿠팡만 해도 뭐 시총이 어마어마해서 네. 뭐 코스피와 비교한다면 뭐 시총 2위도 가능? 이 거의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파급력이 국내의 뭐 시총을 다 뒤바꿔 놓을 만한 상황의 이슈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커뮤니티에 마켓컬리 비상장 검토에 문의가 쇄도하잖아요. 네. 근데 뭐 관련주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마켓컬리 주식은 어떻게 사나요? 라는 부분인데 관련주보다 이 직접 투자에 관련해서는 뭐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은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마켓컬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투자를 이제 하시려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그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희가 투자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 마켓컬리가 미증시에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투자는 뭐 물론 장외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장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뭐 언제든지 매수 매도할 수 있고 이런 관련주들 얼마든지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들로 해서 실제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수혜주들이 과연 수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장에는 뭐든지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을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련주들 중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마켓컬리와. 그래서 직접 연관성 있는 종목들로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더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 마켓컬리는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장외 투자가 아니더라도 쿠팡은 이미 미국 상장이 됐잖아요. 그쵸, 그 예. 부분 직접 투자하는 건 괜찮은가요?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인 판단의 부분이시겠죠. 왜냐면 쿠팡이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뭐 주가가 $50를 살짝 내려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어떻게 보면 약간 깔딱고기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내려오고 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해외 투자 그것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환율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따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쿠팡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뭐 당연히 좋으시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시장 국내 시장 저는 당연히 뭐 국내 증시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전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늘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의 안전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동성 바로 저희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국내에서 직접 관련주들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쿠팡도 좋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권유를 하겠다. 네, 라는 부분들. 자, 정재훈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심상치 않는 분위기에 어떻게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또 소문대로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테마주들뿐만이 아니라 쿠팡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쭉 마켓컬리 관련 종목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돈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 실적 시즌을 구분 지어드렸고요.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지금의 구간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려도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돈의 방향이 어떠한 특정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해도 웬만큼 큰 악재가 아니라고 하면 종목군들은 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투기적 포지션들이 몰렸던 대형주들은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롤이 높고 더 갈 수 있고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내린다고 해도 다시 빠르게 리턴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테마를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션의 일환이잖아요. 즉 트렌드 아래 패션이 있는 거고요. 그죠? 트렌드는 패션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테마는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트렌드하에 패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유행이 창조가 되지 않으면 유행이 돌지 않으면 소비는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10년, 20년, 30년 된 아버지가 물려주신 말도 안 되는 가부라친 이런 정장 입고 다녀도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행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유행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테마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의미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마냐라는 거죠. 이를테면 쿠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형포장도 쿠팡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대형포장이 쿠팡만 가지고 상승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특정 후보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명 그것과 관련된 수급도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또 무슨 파평 윤 씨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저는요 경주정시인데요. 제가 경주정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크게 잘 됐다고 해갖고 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종가들이 대박이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이어질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테마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종목에 테마가 얹혀졌을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만약 어떠한 주체가 이 종목을 꾸준히 매집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미래 가치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온 테마의 바람에 의해서 개인들의 집단화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세가 갑자기 불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불같이 올라가면은 기관들은 우와 하고선 같이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죠. 즉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기업이 그런 게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테마가 엮이고 그런 테마가 2개, 3개 이상 엮여가지고 급격한 수급 유입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면 적절히 그런 데서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차익도 했다가 다시 사보기도 했다가 짧은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을 한다거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응하면서 본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테마가 너무 좋은 장세예요. 말씀 주셨다시피 테마도 그렇고 중소형 종목군들도 그렇고 대형주가 못 가는 대신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잘만 찍어서 적절한 비중으로 잘만 대응한다면 너무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커머스 이 네. 부분이요. 쿠팡이나 마켓컬리 얘기가 나오면 긴장하는 건 네. 기존의 유통 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와 신세계가 연합 작전을 펼치기로 했고요. 네. 롯데도 온라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기로 했고 네. 오프라인 특화에 나선 또 현대백화점도 있고 네. 이런 기존의 유통 공룡 강자들 지금 매수 적기라고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저는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좋은 옷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생필품이라던가 간단하게 입고 가볍게 입을 옷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신경을 써서 맞춰봐야지 되고 정말 신경을 써서 사봐야지 되는 거고 혹은 어떤 분위기 환기라던가 일상의 어떤 충전을 위해서 쇼핑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기존의 유통 강자들과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온라인 매출과 굳이 이걸 좀 분류해서 이것이 더 강하고 이것이 강할까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통 구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 구조는 꾸준하게 온라인이 증가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증가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너무나 기존의 유통 강자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침체가 됐어요.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 사이에서도 치킨런 게임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강자들은 결국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동네에 너무나 많은 치킨집이 있지만 그 많은 치킨집들이 많이 힘들어졌고요. 문 닫은 치킨집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 살아남은 치킨집은 결국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통 강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뺏기게 된 매출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답을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맞게끔 그 기업들도 발맞춤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게 되겠죠. 이를테면 신세계도 그렇고요, 롯데도 그렇고요. 줄여낼 것들을 줄여내고 떨궈낼 것들을 떨궈내고 집중할 것들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기존의 유통 강자들도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대신 시즌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 좀 감안해가지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또 정재호 의원님의 신세계 내셔널로 인터내셔널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정재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진짜 듣기 편안하고 말투가 너무 멋지네요. 네, 고급진 의원 누군가요?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여러분 수익도 기대해 주세요. 자, 유통의 시장 지각 변동은 우리가 계속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